자동차 정비 기능사 2013년 2회차의 41번에서부터 61번 진행하겠습니다. 41번 AQS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차 실내 유해가스의 유입을 차단한다. 2번 차 실내로 청정 공기만을 유입시킨다. 3번 승차 공간 내의 공기 청정도와 환기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시킨다. 4번 차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한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AQS 기능에 설명이 없는 거. AQS는요, 에어 퀄리티 센서 해가지고 얘는 차량 밖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차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여기 그림이 좀 이상해서 이쪽으로 프론트 해야겠네요. 이쪽이 프론트 쪽입니다. 그러면은 요 앞쪽에 AQS 센서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외부 대기 쪽에 나와 있는 현재 이제 공기의 질을 계속해서 측정을 하는 거고요. 차량 실내의 온도와 습도는 하진 않습니다. 42번 어떤 기준 전압 이상이 되면 역방향으로 큰 전류가 흐르게 되는 반도체는 1번 PNP형 트랜지스터, 2번 NPN형 트랜지스터, 3번 포토다이오드, 4번 제너다이오드. 역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요거는 제너다이오드를 볼 수 있고요. 43번 다음 중 교류 발전기의 구성 요소와 거리가 먼 것은 1번 자개를 발생시키는 로터, 2번 전압을 유도하는 스테이터, 3번 정류기, 4번 컷아웃 릴레이. 그래서 43번에 답은 컷아웃 릴레이. 요거는 직류 발전기에 있는 구성품이고요. 44번 회로에서 12V 배터리의 저항 3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전류 A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죠. 그래서 일단 여기 저희는 오음의 법칙으로 하면 됩니다. V는 IR에서 여기 전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I는 R분의 V입니다. V는 바로 나왔죠. 12V가 나오고요. 여기 저항은요,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더합니다. 요거는 12ohm이 나오죠. 12는 1A. 그래서 답은 1A입니다. 45번 점화 코일 2차 쪽에서 발생되는 불꽃 전압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 것은 1번 점화 플러그의 전극 현상, 2번 전극의 간극, 3번 오일 압력, 4번 혼합기의 압력. 그래서 불꽃 전압 크기죠. 크기 때문에 이건 엔진 오일 쪽, 그러니까 오일 쪽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어차피 점화 플러그 전극 형상, 이게 막 뭉뚱하게 생겼냐, 앞이 삐쭉하게 생겼냐에 따른 거고요. 전극이 간극입니다. 보통은 이제 보통 한 1.0mm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는 점화 플러그라고 하면요, 대부분 아마 책에서는 1.1mm에서 한 1.3mm 정도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혼합기의 압력입니다. 혼합기의 압력은요, 요거는 연소실 내 압축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압축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낮으면 낮을수록, 만약 높으면 높을수록 저항이 많아지는 거죠. 저항이 많아지기 때문에 얘가 피크 전압이 높게 형성이 되는 거고요. 압력이 낮으면은 이제 피크 전압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우선 45번에 답은 3번이 됩니다. 46번 축전지의 충전 상태를 측정하는 계기는 1번 온도계, 2번 계압계, 3번 저항계, 4번 비중계. 그래서 요거 축전지의 충전 상태를 측정하는 거죠. 이 상태는 이제 조금 애매한데요. 이건 비중계로 보실 수 있고요. 축전지의 지금 현재 비중이 얼마냐에 따라서 요거에 대한 용량이 이제 어느 정도는 나옵니다. 그래서 비중계. 47번 자동차 에어컨 냉매가스 순환 과정으로 만든 것은 1번 압축기, 건조기, 응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 2번 압축기, 팽창, 건조, 응축, 증발. 3번 압축기, 응축, 건조, 팽창, 증발. 4번 압축기, 건조, 팽창, 응축, 증발기. 그래서 과정으로 올바른 거는 3번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에어컨 컴프레셔에서 좋은 고압의 기체를 응축기로 보내줍니다. 응축기로 보내서요, 외부와 열교환을, 이거 거꾸로 가야 되네요. 외부와 열교환을 합니다. 응축기에서 열교환을 해서 이제 기체 상태를 액체 상태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건조기로 보내주고요. 건조기가 간 다음에 다시 팽창 밸브를 지나서 증발기로 갑니다. 이때까지도 뭐 이런 이렇게 증발기까지 가고요. 증발기에서 다시 에어컨 컴프레셔까지 다시 간 다음에 가면은 이게 다시 한번 또 순환이 계속해서 무한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47번의 답은 3번.
48번 기동전동기를 주요 부분으로 구분한 것이 아닌 것은 1번 회전력이 발생하는 곳, 2번 무브와 전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곳, 3번 회전력을 기관에 전달하는 부분, 4번 피니언을 링기어에 물리게 하는 부분 해서 답은 2번이 되고요. 1번 같은 경우 회전력이 발생하는 것은 일단 전기자가 되는 거고요. 회전력을 기관에 전달하게 되는 것은 이건 이제 피니언 기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피니언을 링기어에 물리게 하는 부분은 이제 오버러닝 클러치나 아니면 이제 레버 정도를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죠. 49번 오음의 법칙으로 맞는 것은 V는 I, R. 요 V는 2로도 씁니다. 여기 있는 전압값 2로도 씁니다. 근데 E는 IR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 50번 배선에 있어서 기호와 색을 연결한 것을 틀린 것은 1번 GR은 보라색, 2번 G는 녹색, 3번 R은 적색, 4번 Y는 노란색. 영어 색깔이 틀린 거는 GR이죠. 요거는 회색을 얘기합니다. 51번 이동식 휴대용 전동기의 안전한 작업 방법으로 틀린 것은 1번 전동기 코드선은 접지선이 설치된 것을 사용한다. 2번 회로 시험기로 절연 상태를 점검한다. 3번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를 접속하고 동작 상태를 점검한다. 4번 감전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서는 일중 절연 구조의 전기기를 사용한다. 작업 방법이 틀린 거죠. 그래서 작업 방법이 틀린 거는 답은 2번이고요. 이거는 1중이 아니라 2중입니다. 2중. 이렇게 해서 2중 절연 구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답은 4번. 52번 산업재해 생산 활동을 행하는 중에 에너지와 충돌하여 생명의 기능이나 땡땡땡을 상실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때 땡땡땡은 요거는 이제 노동력 능력입니다. 53번 기관분해 시 스패너 사용 자재 중 옳지 않는 것은 1번 몸의 중심을 유지하게 한 손으로 작업물을 지지한다. 2번 스패너 자루에 파이프를 끼우고 발로 민다. 3번 너트에 스패너를 깊이 물리고 조금씩 앞으로 당기는 식으로 조인다. 4번 몸은 항상 균형을 잡아 넘어지지 않게 방지한다. 그래서 요거 답 2번입니다. 스패너 절대 파이프 끼워서 연장선 하시면 안됩니다. 54번 연삭 작업 시 안전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 나무 해머로 연삭 속도를 가볍게 두들겨 맑은 음이 나면 정상이다. 2번 연삭 수돌의 표면이 심하게 변형된 것은 반드시 수정한다. 3번 받침대는 숫돌차의 중심선보다 낮게 된다. 4번 연삭 숫돌과 받침대와의 간격은 3mm 이내로 유지를 해야 한다. 52번에 틀린 거죠. 틀린 거는 답은 3번입니다. 55번 화재의 분류 중 B급 화재로 올바른 것은 B급 화재이기 때문에 휘발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재는요 A급 화재가 있고요, B급 화재, C급 화재, 그 다음에 이제 뭐 D급 화재, 그리고 나서 요거는 이제 차이 안 나오긴 하는데요, F급 화재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일단 제외할게요. A급 같은 경우는요 일반 화재입니다. 일반 화재를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화재를 얘기하는 거고요. B급은 유류 화재입니다. 유류 화재가 되는 거고요. C급 같은 경우가 전기 화재입니다. 그 다음에 D급은 죄송합니다. D급은 금속입니다. 금속 화재가 발생되면 D급. 그래서 전기차가 혹시라도 그 불이 났다 라고 하면요 대부분 이제 D급, 즉 배터리가 이제 연쇄 폭발돼서 나오는 거가 대부분입니다. 56번 타이어 공기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기압이 낮으면 일반 포장도로에서 미끄러지기 쉽다. 2번 좌우 공기압에 편차가 발생하면 브레이크 작동 시 위험을 초래한다. 3번 공기압이 낮으면 트레드 양단의 마모가 많다. 4번 좌우 공기압에 편차가 발생하면 차동 사이드 기어의 마모가 측정된다. 공기압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거는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그쵸. 당연히 편차가 생기면 한쪽은 이제 접지력이 좋을 거고 한쪽은 접지력이 나쁘니까 브레이크 작동 시 이제 스핀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공기압이 낮으면요, 정상에서 공기압이 낮게 되면은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끝부분만 마모가 발생되는 거고, 좌우 편차가 생기면 사이드 기어부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답은 1번. 57번.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부동액의 사용에서 주의할 점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액은 원액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번 품질 불량한 부동액은 사용하지 않는다. 3번 부동액을 도료 부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4번 부동액은 입으로 맛보아 품질을 구별할 수 있다. 이건 뭐 그쵸. 주의할 점이라고 해서 틀린 거로 한다면요. 별거 없고 이거죠. 부동액을 입으로 이제 먹어본다죠. 그래서 부동액은 달짝지근하다고는 합니다. 저도 실제로는 먹어보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몸에서 약간 좀 몸에서 거부 반응이 일으키기 때문에요. 냉각수 같은 경우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58번 감전 위험이 있는 곳에서 전기를 차단하여 우선 점검할 때의 조치와 관계가 없는 것은 1번 스위치 박스에 통전장치를 한다. 2번 위험에 대한 방지장치를 한다. 3번 스위치에 대한 안전장치를 한다. 4번 필요한 곳에 통전 금지 기간에 관한 사항을 게시한다. 감전 위험이 있는 곳에 전기를 차단하여 우선 점검할 때의 조치 관계가 없는 것은 이거는 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59번 감전 사고를 방지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차광용 안경을 착용한다. 2번 반드시 절연 장갑 착용. 그 다음에 물기 있는 손으로 작업하면 안 된다. 고압에 흐르는 부품에 표시하지 않는다. 부품을 표시한다. 라고 하면요, 여기 차광용입니다. 차광용 안경을 착용한다가 틀린 거고, 60번 에어백 장치를 정비할 때 안전하지 못하는 것은 1번 조향 휠을 탈거할 때는 에어백 모듈 인플레이터 단자를 반드시 분리한다. 2번 조향 휠을 장착할 때 클럭 스프링의 중립 위치를 확인한다. 3번 에어백 장치는 충전지 전원을 차단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정비한다. 4번 인플레이터의 저항은 절대 측정하지 않는다. 안전하지 못한 행동은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2013년 2회 자동차 정비 기능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